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개입과 성추문 입막음 등의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가운데 다음 달 25일 첫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트럭 화재 진압 도중 갑작스럽게 트럭이 폭발하면서 소방대원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스테이트가 이번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 가운데 운전자들은 평균 30% 인상된 보험료를 청구받을 전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할 전망인데요.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개입 의혹과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등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의 입막음용 돈 지급과 관련한 혐의에 첫 재판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은 다음 달 25일부터 최소 6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하는 장소를 떠날 수 없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o it's a very unfair situation. They want to keep me nice and busy so I can't campaign so hard.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대선 출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공격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What it is election interference. It's being run by Joe Biden's White House. This is just a way of hurting me in the election because I'm leading by a lot. We're leading by numbers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반면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벗게 해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등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파니 윌리스 검사가 자신의 측근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에서 유죄로 드러날 경우 대선 전복 시도 혐의의 기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압축 천연가스 CNG 트럭이 폭발해 소방관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월밍턴 지역에서 CNG가 실린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소방관 130여 명이 출동했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100갤런의 탱크 2대 중 1대가 폭발해 2명이 중상을 입고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hat explosion was significant. The ball of flame was as high as these telephone poles and it actually did explode one of the transformers nearby. 폭발 당시 인근 주민들은 엄청난 소리와 함께 집이 흔들리고 마치 공중으로 몸이 들어 올려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현재 사고 현장의 도로 통제와 함께 위험 물질들을 청소 중이며 초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슈퍼볼 우승 축하 행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조사 결과 테러나 계획 범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붙잡힌 용의자 3명 중 2명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개인 간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테러나 계획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이 총격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was no nexus to terrorism or homegrown violent extremism. This appeared to be a dispute between several people that ended in gunfire. 체포된 용의자 3명 중 2명은 청소년이었고 이들이 총격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14일 오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슈퍼볼 우승 축하 행사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43살 여성이 숨졌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여성의 아들도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공격용 살상 무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Congress needs to act, and it is shameful that we have not seen more action on this. We need to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이번 캔자스시티 사건을 포함해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 2달 반 동안 벌써 4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뉴욕시가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가 청소년층과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SNS의 모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트댄스, 구글, 메타, 스냅 등 기업들은 부모의 감독 기능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을 포획하거나 중독시키기 위해 플랫폼을 설계한 후 이를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 등 SNS 모 기업들은 아담스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최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10대를 중독시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뉴욕시 소송 외에도 미국 41개 주로부터 연방 합동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대형 자동차 보험회사인 올스테이트가 이번 달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보험료를 또 인상합니다. 올스테이트의 보험료 인상안은 지난 12월 승인됐으며 이번 달부터 운전자들은 평균 30%가량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금 인상은 2월 7일부터 시행됐고 운전자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5%까지 인상된 보험료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올스테이트는 지난 몇 년 동안 잦은 사고와 재난 피해 증가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스테이트팜과 가이코 보험사도 각각 21%와 12.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스테이트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각각 14.6%와 20% 올릴 예정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미 동북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1,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이민 1세대의 66%가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민 1.5세대의 경우 37%만이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답했으며 과반이 넘는 57%는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대다수인 70% 이상이 자랑스럽다고 답했지만 30대는 66%, 20대 이하는 5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세대가 거듭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인 정체성이나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지고 한국어 사용이나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관심과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사회 문화에 더욱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여성이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테무에서 산 부추를 실었다가 발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49세의 리엔 말리는 테무에서 구입한 $12의 검은색 앵클 부추를 여러 번 신었고 이때마다 항상 발 옆면이 무언가에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지난 12월 19일 부추의 옆면 내부에 있던 면도칼 같은 날카로운 물질을 발견했고 자신의 발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말리는 병원으로 후송돼 14바늘을 꿰매고 $2,200의 의료비를 지불했으며 평생 상처 자국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말리는 자신의 후기를 제품 리뷰에 올리고 이 사실을 테무 측에 알리면서 현재는 해당 제품이 판매 목록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테무는 이번 일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폭풍이 상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최대 5인치의 폭우가 쏟아질 예정이며 이어 21일 두 번째 폭풍까지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두 번째 폭풍의 경우는 수분을 많이 담은 대기의 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폭풍에 비해서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국은 폭풍이 연이어 상륙할 예정이라면서 주민들에게 홍수와 침수, 산사태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 인도네시아 발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기여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 주정부는 어제부터 발리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15만 루피아, $9 60센트 상당의 발리 관광 기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광 기여금은 발리를 여행하는 동안 한 번만 내면 되며 다시 방문할 경우에는 또다시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발리 정부는 지난해 지역 문화와 환경보호,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기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챗GPT 회사 오픈AI는 설명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기존 이미지만으로 동영상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소라는 동영상과 이미지를 작은 데이터 단위의 모음으로 표현해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여러 명의 캐릭터나 특정 유형의 동작 등 복잡한 장면도 영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비디오 AI는 AI 산업의 차세대 개척자가 될 수 있지만 딥페이크 등 심각한 가짜 정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오픈 AI 측은 전문가들과 함께 소라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평가한 후 회사 제품에 통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일부 일렉트릭 스모커 제품에서 감전 위험 문제가 발생해 20만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찰브로일 브랜드의 일렉트릭 스모커 제품을 사용할 때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판매된 디지털 일렉트릭 스모커 모델 6종입니다. 연방당국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감전 피해를 당한 소비자 신고가 79건 접수됐다면서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회사에 연락해 무료로 교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북일 정상회담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북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관계 개선에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진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호응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두 나라 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면서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도 두 사안을 내걸지 말라는 기존 입장은 거듭 명확히 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아니라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담화는 한국이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쿠바는 냉전 시기 이후 지금까지 북한과 반미 반제국주의 노선으로 뭉쳐왔던 우방국이었습니다. 수교 직후 대통령실은 사회주의권에 대한 우리 외교의 완결판이라면서 북한으로선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를 다각화하고 한국을 흔들어 이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뜨거운 관심 속에 첫 번째 팀 훈련을 가졌습니다. 멜빈 감독은 개막전 1번 타자로 낙점했다며 큰 기대감을 보였고 이정우 선수도 미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설렌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웅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쓴 밝은 표정의 이정우가 소속팀 스프링 캠프 훈련장에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한국말 써가지고 좀 좋네요. 잘해야죠.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콘포토와 슬레이터 등 팀의 주축 외야수들과 한 조를 이루어 훈련에 나섰습니다. 공식 소집 3주 전부터 몸 만들기에 나선 만큼 여유가 엿보였고 푸틸라 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난하게 수비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구단 관계자와 동료들의 관심 속에 치러진 프리배팅에서는 4차례 담장을 넘겨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무대 도전에 첫 발을 뗀 이정후. 동료들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His routine in the cage is awesome. Every time I see him, I want to say good job. 정후, 좋아. 맨날 듣는 것들은 이제 다 알아듣겠는데 좀 대화 같은 건 아직 좀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먼저 물어봐요. 이게 굿모닝이 한국말로 뭐냐 아니면은 안녕, 헬로우가 한국말로 뭐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정후 역시 세밀한 부분까지 적응하기 위해 KBO 리그 때와 모양과 크기가 다른 헬멧에 미리 손을 봐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하성이 형이 왜 헬멧이 자꾸 벗겨지는지 알겠더라고요. 제일 큰 걸 쓰고 여기 패치를 이렇게 붙여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구단에서 거는 기대도 큽니다. 멜빈 감독은 시범 경기도 하기 전에 이정우를 개막전 1번 타자로 낙점했습니다. I would be shocked if he wasn't leading off on opening day at this point in time. So, barring an injury, knock wood, yeah. 미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설렌다는 이정후. 새 시즌 적응에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한국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 경질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몽규 협회장은 이르면 오늘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는 무려 5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미국 자택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클린스만 감독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퇴장한 이후 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는데 감독 경질로 최종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2가지. 전술 부재와 선수단 관리였습니다. 특히 아시안컵 준결승전의 경우 요르단과 같은 대회에서 2번째 만나는데도 준비가 부족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술 부재에 대해서 그럼 인정을 안 했나요,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선수단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린스만은 자신도 이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한국은 선후배 간 예의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예전에도 이랬냐고 코치진들에게 반문했다며 선수단 내 불화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책임에 비싼 발언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지도자로서 팀의 규율과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국내 체류 기간 이 적은 근무 태도에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회복하기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후임 감독 선임이나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몽규 회장은 빠르면 오늘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원희룡 전 장관 등 25명의 단수 공천을 추가로 확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 전 장관의 총선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에도 영입 인재와 장관 출신 등을 일찌감치 확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라며 힘을 실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 전 장관을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하면서 여야 대선 주자급 빅매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의 5석을 모두 빼앗겨 불모지가 된 경기도 수원에는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수정 교수 등 영입 인사들을 일찍 낙점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가운데 전희경 전 비서관은 의정부갑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등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공천 면접장엔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자꾸 뭐 올드보이다 뭐다 개인 욕심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마시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권으로 돌아온 것은 연어가 돌아온 것도 똑같죠. 흔한 포기를 저는 포기해야 된다. 반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공관병 갑질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 전 대장도 면접 심사를 받았습니다. 약세지인 수도권 면접을 마무리하면서 단수 공천 50개 지역을 확정한 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 지역 면접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도 홍익표, 고민정 의원 등 10곳에 단수 공천을 추가로 확정하고 영입 인재 4명의 전략 공천도 발표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계파 갈등 조짐이 있는 지역구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을에선 고민정 최고위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루 앞서 공천을 확정한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과의 맞대결이 일찌감치 결정됐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존 서울 중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자리를 바꿔 낙점을 받았습니다.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과 김해을의 김정호 의원도 공천을 확정해 중진 재배치를 통해 이른바 낙동강 벨트 탈환을 노리는 여당 전략에 맞서게 됐습니다. 다만 이른바 비명계 현역 의원들과 친명 원외 인사들이 부딪힌 관심 지역은 이번 발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노종면 전 YTN 기자 등 영입 인재 4명의 전략 공천도 확정했는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두고 공방이 커지고 있는 서울 중성동갑은 역시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 지역에서 소의 적재 인물이다 아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선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를 풀기 위해 친명계 5선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심사가 늦어지는 것과 별개로 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이르면 이달 말 창당하기로 하고 새 진보연합, 진보당과 함께 총선 공동정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2달 가까이 비어있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야가 후보자 검증보다 정치 현안을 놓고 부딪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 집행이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그렇다면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는 왜 검찰이 대면 조사를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죠, 이거는. 후보자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해서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해 충돌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총선용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이해 충돌 난다고 회피하면 누가 제2요구권 행사합니까? 법률적 상식에 의한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질문 형식의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박 후보자는 고검장 퇴직 후 고액 수임료와 전관 예우 논란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고 부인 몫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불찰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업체가 개발한 달 착륙선이 발사됐습니다. 계획대로 오는 22일 달에 착륙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이 되는 만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15일 새벽 1시 미국 민간 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펠컨 9 로켓에 실려 플로리다주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공중전화 부스 크기로 달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다양한 관측, 탐사 장비 6개를 탑재했는데요. 일주일가량 우주를 비행하다가 오는 22일 달 남극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되면 민간 달 탐사선으로는 처음이고 아폴로 17호에 이어 51년여 만에 달에 착륙하는 미국 우주선이 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달 착륙선 등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 업체를 통해 더 저렴하게 달 탐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나사는 과학장비 수송을 위해 민간 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에 1억 2,800만 달러, 우리 돈 1,500억 원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과 너무 말라서 뼈가 다 드러난 모습의 남성, 놀랍게도 같은 사람입니다. 올해 41살 우크라이나 출신 볼로디미르 체마부르소프 씨인데요. 전쟁에 참전했다가 지난 2022년 4월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혔고요. 20개월가량 구금된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모진 고문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키가 190cm인 그가 최근 가족에게 돌아왔을 때 몸무게는 불과 57kg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 현지 시간으로 15일 벨고로드에선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생후 4개월 아기 등 6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18명이 다쳤습니다. 태국에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방콕시가 기업과 기관 등 150여 곳에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태국 북부와 인근 캄보디아 등에서 논밭을 태워 발생한 초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방콕의 대기질이 크게 악화한 건데요. 방콕 50개 구역 중에서 20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0살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밸런타인데이에 연인에게 청혼했다면서 약혼 사실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보다 15살 어린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그녀가 승낙했다는 글을 적었고요. 하트 모양 이모티콘도 달았습니다. 호주 현지 언론은 앨버니지 총리가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약혼한 총리라고 전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 차례 결혼한 경험이 있고 20대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곰인형 탈을 쓴 채 두 손엔 하트 모양 풍선과 초콜릿을 들고 무릎까지 꿇습니다. 얼핏 보면 프로포즈라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자 곰인형을 썼던 남성이 여성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남미 페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마약 밀매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곰인형 탈을 쓰고 작전에 투입된 건데요. 결국 경찰은 여성의 경계심을 푸는 데 성공해 무사히 체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아시안컵 대회 도중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막내급 이강인 선수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새삼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로 벤투 전 감독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의 불화설이 사실로 드러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강인 기용에 소극적이었던 벤투 전 감독의 과거 행보에 주목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대표팀에 발탁되고도 재작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두 차례 평가전에서 단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당시 벤투 전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외면한다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뒤늦게 벤투는 스포츠에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벤투가 그립다며 벤투 감독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지지했던 축구팬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는 정가 18만 원짜리 이강인 유니폼을 10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판매자는 아까워서 한 번 입고 모셔놨는데 어린 사람이 싹수가 없어서 처분한다며 이강인을 비난했고요. 맘 같아선 찢어버리고 싶다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의 갈등설 이후 사과문을 냈던 이강인 선수는 어제 일부 보도 내용에 대리인이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칠 당시 고참급 선수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고령 할머니 코끼리 사쿠라를 알고 계셨나요? 올해로 59살, 사람 나이로 치면 90살을 넘긴 코끼리가 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 대공원에 머물던 사쿠라의 살아있을 때 모습인데요. 지난 13일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쿠라는 태국에서 태어났지만 7개월 만에 일본으로 옮겨져 서커스 공연을 하며 살아왔고요. 공연장이 있던 유원지가 문을 닫으면서 2003년에 우리나라로 건너왔는데요. 어릴 때부터 혼자 생활해 다른 코끼리와 함께 지내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합사훈련을 반복한 끝에 다른 코끼리 동료 3마리와 함께 잘 지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발톱에 염증이 생기는 조가염에 걸렸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배에 물이 차는 등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는데요. 집중치료로 최근 상태가 잠깐 호전되는가 싶더니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누리꾼들은 서울 대공원 마스코트였는데 더는 볼 수 없다니 슬프다면서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란다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식당, 한 남성이 예약한 식당으로 들어와 주인에게 뭔가 부탁합니다. 주차한 차량이 견인됐다면서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려주면 차를 가지고 와서 식사한 후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한 건데요. 하지만 그렇게 돈을 빌려 떠난 남성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 명세식당 7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30만 5천 원을 뜯어낸 상습 사기범이었고요. 신분이 발각될까 봐 식당 예약은 공중전화로만 하거나 진짜 손님인 척 식당 명함을 챙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과거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상습 사기범의 수법과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CCTV로 남성의 행방을 찾아내 체포했는데요. 이 남성이 이미 같은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출소 후 교도소에서 준 생활비가 다 떨어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건설 현장에서 이틀만 일해도 그 정도 돈은 벌 수 있겠다며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